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혹시 운동 시작했다가 금방 지치거나 포기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통계적으로도 꾸준히 운동한 사람은 5명 중 1명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우리 몸에 맞는 진행 속도를 어떻게 찾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운동을 얼마나 쉽게 시작해서 언제 멈춰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신호를 읽는 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짤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 바로 출발점 설정입니다. 이게 단순히 첫 주 운동을 뭘로 할까 이 문제가 아니고요. 장기적인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첫 단추인데요. 왜 이렇게 쉽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심차게 운동 계획을 세웠다가 금방 포기하시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의욕이 앞서서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력 운동이 좋다는 건 이제 상식이죠. 그런데 실제로 권장사항인 주 2회 이상 꾸준히 하는 성인은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5명 중 1명만 꾸준히 한다는 건데 그만큼 꾸준함 자체가 어려운 거죠.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하면 극심한 근육통과 피로가 쌓이고 심하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처음 운동하는 분들에게 극심한 근육통은 그 운동에 대한 나쁜 기억으로 남아서 다음 운동에 가기 싫어지게 만들고 결국 포기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최대 효과를 뽑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꾸준히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훈련장에 와서도 피곤하다거나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계획했던 것보다 강도나 횟수를 줄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건 프로그램 자체가 개인의 회복 능력을 넘어섰다, 이런 신호일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 활동량이 적었던 고령 여성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선택한 운동 강도가 공식 권장 기준보다는 낮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프로그램 참여율을 더 높였고 초기 근력 발달에도 더 좋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결국 프로그램 설계할 때 첫 목표는 생리학적으로 최적의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행동 심리학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둬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시작하면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처음부터 낮추는 셈이죠. 그럼 발전할 여지를 남겨두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이제 점진적 과부하 원칙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몸은 현재 익숙한 자극보다 더 큰 자극을 받아야만 변화하고 강해지잖아요. 근육을 키우거나 힘을 늘려면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 강도나 양을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처음부터 더 어렵게 만들 공간, 즉 발전할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과부하 자체보다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데 있는 거죠. 미국 스포츠의학회 같은 전문가 단체에서도 초보자는 정확한 자세를 익힐 때까지 낮은 강도로 시작하라고 권장합니다. 자세가 먼저고요. 자세가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표 반복 횟수가 8회에서 12회 사이라면 이걸 한두 번 더 할 수 있게 됐을 때 무게를 2에서 10% 정도 늘리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런 점진적인 증가가 가능하려면 시작점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처음부터 8회가 최대치였다면 다음 주에 무게를 올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낮게 시작하는 건 절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길게 보고 꾸준히 발전하기 위한 아주 현명한 접근법인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이때 이 최소 유효 훈련량, MEV라는 개념이 아주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MEV는 눈에 띄는 근육 성장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간 훈련량, 보통 세트 수로 따지는데요. 이 정도는 해야 근육이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보다 적게 하면 근육 유지는 돼도 성장은 어렵습니다. MEV가 좋은 출발점인 이유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꾸준히 하기도 쉽고 앞으로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갈 여지도 충분히 남겨두는 아주 이상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육 성장, 즉 근비대를 위한 MEV는 일반적으로 근육 부위당 주간 약 한 4세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 낮죠? 그 정도로도 우리 몸이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의 근성장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더 많이 하면 효과는 더 커지는 경향이 있죠. 주당 10세트 이상 하면 근성장을 극대화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는 해요.
하지만 시작점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초보자는 근육이 새로운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서 이 MEV가 아주 낮거든요. 그래서 주당 한 4세트에서 8세트 정도로 시작해도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서 동시에 과도한 피로 혹은 이제 부상 위험은 줄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시작하라 이런 막연한 조언을 근육군당 주간 4에서 8세트로 시작하라 이런 이제 구체적인 지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훈련 첫 주에 아주 현실적인 목표는 뭘로 잡아야 될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힘들기는 한데 완전히 녹초가 되지는 않는 상태를 경험하는 겁니다. 훈련이 근육 성장을 위한 자극은 충분히 줘야 되는데 그게 회복을 방해하거나 다음 운동 가기 싫을 정도로 과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를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실패 지점까지 가지 않는 겁니다. 실패 지점이란 더 이상 올바른 자세로 한 번 더 반복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말하는데요. 연구들을 보면 특히 초보자는 그 실패 지점 직전 한두 번 반복을 남겨두고 멈춰도 근성장 자극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실패 지점까지 매번 반복하면 극심한 지연성 근육통 때문에 며칠씩 운동을 쉬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일관성을 해치게 됩니다. 첫 주의 목표는 근육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올바른 동작에 익숙해지고 근육의 적절한 자극을 느껴보고 내가 이거 해냈구나 이런 성공적인 세트 완료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쌓는 거죠. 여기서 힘들다라는 느낌은 반복 속도가 자연스럽게 좀 느려진다거나 자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첫 주의 성공은 얼마나 무겁게 들었냐가 아니라 훈련이 끝나고 나서 운동 잘 된 것 같다. 다음 주에 좀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이런 긍정적인 마음 상태 그리고 운동 습관의 추진력을 만드는데 달려 있는 겁니다. 피로가 아니라 운동량을 만들어야 길게 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 그건 바로 애청자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야기의 깊이를 만들고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의 내일을 만듭니다. 저희의 다음 여정을 함께 걸어주세요. 이번에는 훈련의 목적지, 즉 최대 회복 가능 훈련량, MRV까지 왜 밀어붙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훈련의 큰 흐름을 보면 MEV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훈련 강도나 양을 계속 늘려나가는데요. 그래서 결국 MRV, 우리 몸이 감당하고 회복할 수 있는 거의 최대 능력치 지점까지 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몸이 더 강해져야 하는구나 하는 신호를 제대로 받게 되고요. 그 후에 계획된 휴식을 가지면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하는 이른바 초과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몇 주 단위로 짜는 훈련 블록의 구체적인 목표는 바로 그 한계선에 도달하는 거예요. 매주 훈련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우리 몸이 받아들이고 또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거의 끝, 그 상한선까지 자극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 훈련 초반에는 운동 능력이 좋아지는 게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훈련량이 쌓이면 피로도 역시 같이 누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누적된 피로가 성장을 방해하기 바로 직전 그 아슬아슬한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몸에게 가장 강력한 성장 신호, 즉 더 강해져라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지 MRV에 거의 다 왔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건 역시 운동 수행 능력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늘지 않거나 오히려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보일 때죠. 예를 들면 지난주랑 똑같은 무게로 하는데 횟수를 간신히 채운다거나 아예 계획했던 횟수를 못 채우는 경우가 있고요. 반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다거나 자세가 자꾸 흐트러지는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런 객관적인 수치 말고도 몸이 직접 보내는 주관적인 신호들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운동하고 나서 충분히 쉬었는데도 근육통이 계속 남아있다거나 특정 관절 부위가 계속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요. 또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거나 아침에 잤을 때 평소보다 이 심박수가 높게 나오는 것들도 회복이 좀 버거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신호들이 잠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며칠 혹은 몇 번의 운동 세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에요. 운동 가기가 싫어지거나 예전엔 재밌었는데 갑자기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심리적인 변화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객관적, 주관적 신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현재 훈련 방식으로는 더 이상 긍정적인 자극을 주기 어렵고 회복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 즉 MRV에 가까워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MRV라는 개념이 훈련에서 정말 중요한 기준점인데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지점을 넘어서는 운동량은 회복이 운동량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부상 위험만 높아지게 됩니다. 운동량이 너무 적어도 성장이 더디지만 반대로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위아래가 뒤집힌 U자 곡선 같은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점은 이 MRV가 딱 정해진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자는지, 또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여러 요인에 따라서 계속 변동합니다. 그래서 훈련 블록 막바지에는 의도적으로 이 MRV 근처, 어쩌면 살짝 넘어서는 지점까지 밀어붙이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특히 훈련 블록의 마지막 주 목표는 몸이 정말 휴식이 간절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만드는 겁니다. 일부러 수행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지점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데 이걸 기능적 오버리칭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는 당연히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이게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성장을 위한 계획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몸에 강한 스트레스를 주고 난 뒤에 디로드라고 부르는 계획된 휴식 기간, 그러니까 훈련 강도나 양을 확 줄이는 시기를 가지면요, 그동안 쌓였던 피로는 빠르게 사라지고 몸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회복합니다. 이게 바로 초과 회복이죠. 따라서 마지막 주의 그 힘든 상태는 다음 단계로 점프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운동 수행 능력이 정체되거나 떨어지고 지속적인 근육통이나 피로감, 또 심박수 변화 같은 다양한 신호들을 통해서 MRV에 가까워졌음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훈련 마지막 주에는 의도적으로 기능적 오버리칭 상태를 만들어서 피로를 극대화시킨 후에 디로드를 통한 초과 회복을 이끌어내는 것이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운동을 시작할 때 4주 프로그램, 8주 프로그램처럼 기간을 먼저 정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훈련 프로그램의 전체 기간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임의로 정하는 독립적인 변수가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얻어야 되는 최소한의 자극, 즉 MEV에서 시작해서 우리 몸이 회복하며 버텨낼 수 있는 최대 한계치 MRV까지 얼마나 빨리 가느냐 하는 진행 속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결과물로 봐야 돼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만약 어떤 분의 시작점 MEV가 주당 10세트이고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 MRV는 주당 18세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총 8세트만큼 훈련량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만약에 매주 한 2세트씩 꽤 빠르게 늘려가는 공격적인 속도를 선택하면 4주 만에 목표인 18세트에 도달하게 돼요. 여기에 보통 회복을 위해서 갖는 디로드 주간을 1주 더하면 총 5주 길이의 프로그램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매주 한 세트씩만 아주 천천히 보수적인 속도로 나아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목표 도달까지 8주가 걸리겠죠. 그리고 디로드 1주를 포함하면 총 9주짜리 프로그램이 되는 방식이에요. 똑같이 10세트에서 18세트까지 가는 건데도 속도 차이 때문에 5주짜리가 될 수도 9주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짧은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이 짧은 프로그램이란 건 공격적인 진행 속도를 선택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매주 훈련 강도나 세트 수 같은 훈련량을 비교적 크게 늘려서 보통 3주에서 5주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목표 지점인 MRV에 빠르게 도달하는 전략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그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빨리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이 자주 바뀌니까 운동에 변화를 주면서 지루함을 덜 느낄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피로가 정말 급격하게 쌓입니다. 그래서 부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또 잠을 잘 잤는지, 영양 상태는 어떤지, 이런 회복 컨디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단점도 있어요. 피로가 빨리 쌓이고 부상 위험이 높다는 점 때문에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안정적인 방식, 소위 긴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긴 프로그램은 보수적인 진행 속도를 따르는 건데요. 매주 훈련 강도나 양을 아주 조금씩만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목표인 MRV에 도달하기까지 6주에서 10주, 어떨 땐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해요.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몸이 늘어나는 그 훈련 부하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 위험이 확실히 낮습니다. 특히 새로운 운동 동작을 배우거나 자세를 좀 더 가다듬을 때 유리하죠. 하지만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느껴질 수 있고 꽤 긴 시간 동안 비슷한 운동 루틴을 반복해야 되니까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점도 고려해야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몇 주짜리 프로그램을 할까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진행 속도는 무엇일까? 이게 돼야 됩니다. 속도를 정하면 기간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 관점의 전환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의 훈련 경험, 평소 회복 능력, 운동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진행 속도를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진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면 기술을 안전하게 익히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 느린 속도가 더 좋을 수 있겠죠. 반대로 운동 경력이 꽤 오래됐고 잠이나 영양 이런 회복 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면 더 빠른 속도를 통해서 성장을 좀 더 자주 이렇게 자극하는 전략을 써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에게 맞는 속도를 딱 결정하고 나면 프로그램의 전체 길이는 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해진 틀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어떤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 살피면서 능동적으로 훈련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 MRV라는 것 자체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결국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여정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계속 귀 기울이면서 조절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개인화인데요. 앞서 다룬 출발점, MEV, 그리고 목적지, MRV, 또 그 사이를 가는 속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각자의 훈련 경험이라든지 회복 능력 아니면 생활 습관 같은 그런 고유한 조건에 맞춰서 적용하는 과정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한테 딱 맞는 그런 완벽한 프로그램이란 건 없거든요. 이 개인화 원칙이 구체적으로 훈련 설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와 경력이 긴 상급자 차이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초보자랑 상급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성장할 수 있는 여지, 그 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초보자는요, 성장을 딱 시작하는데 필요한 최소 운동량, 그 MEV가 아주 낮아요.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최대 운동량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이제 막 운동 시작한 근육은 새로운 자극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운동해도 성장 신호가 확 옵니다. 이게 낮은 MEV인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아직 다루는 무게 자체가 상대적으로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한 세트가 몸 전체에 주는 부담이 상급자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래서 더 많은 초보자 수준의 세트를 하고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즉, 회복 능력의 상한선, MRV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초보자는 아주 낮은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아주 넓고 긴 성장의 고속도로를 가진 셈이에요. 그래서 매주 무게 조금씩 올리는 그런 단순한 방법으로도 몇 달은 쭉쭉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상급자들은 왜 프로그램이 더 짧아지고 복잡해지는 걸까요? 상급자는 초보자랑 완전히 반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랫동안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근육이 이제 자극에 좀 둔감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장을 다시 시작하려면 훨씬 더 많은 운동량, 그러니까 더 높은 MEV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미 그 근력이나 신경의 효율이 아주 높잖아요. 그래서 운동 한 세트 한 세트가 몸에 주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적은 수의 고강도 세트만으로도 회복 능력의 한계, 그 MRV에 금방 도달해버려요. 결국 그 MEV와 MRV 사이의 작업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또 유전적인 한계에 가까워질수록 발전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지고요. 그래서 상급자는 보통 짧고 강한 훈련 주기를 통해서 일부러 몸을 한계 근처까지 좀 밀어붙였다가 이걸 이제 기능적 오버리칭이라고 하는데요. 그 후에 충분히 쉬면서 이 디로드라고 하죠. 회복하고 성장하는 조금 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짧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결과인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개인차를 고려해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진행 속도는 실제로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될까요? 여기서 핵심이 바로 자동 조절, 영어로는 오토 레귤레이션 그 원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미리 완벽하게 짜인 계획을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고요. 매일 또는 매주의 우리 몸 상태를 피드백으로 삼아서 훈련 강도나 양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그 실시간 교통정보 보고 길 안내주는 내비게이션? 그걸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몸이 보내는 피드백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수행 능력이에요. 훈련 일지에 기록된 실제 운동 성과, 이게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정보죠. 계획했던 무게랑 횟수를 잘 해내고 있다면 지금 진행 속도가 괜찮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만약 생각보다 너무 쉽게 느껴진다 이러면 속도를 좀 높여볼 수도 있고, 반대로 실패하거나 너무 힘들다 싶으면 속도를 늦추거나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신호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 자각도, RPE나 잔여 반복 횟수, RIR 같은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RPE는 운동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0에서 10까지 점수로 매기는 거고요. RIR은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은 지점까지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RP 8이다 하면 2번 정도는 더 할 수 있겠다. 즉 RIR 2 정도의 힘듦을 의미하는 거죠. 이걸 활용하면 같은 무게를 들어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 반복 횟수를 조절해서 실질적인 힘든 정도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날 회복 상태에 맞춰서 훈련 자극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리적, 심리적 피드백인데요. 잠은 잘 잤는지, 식욕은 괜찮은지, 평소보다 피곤하지는 않은지, 또 운동하러 가고 싶은 마음은 드는지, 관절이나 힘줄 같은데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몸과 마음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도 아주 중요한 회복 지표가 됩니다. 이런 좀 부정적인 신호들이 며칠 계속 보인다 싶으면 현재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를 수 있다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이렇게 실제 운동 기록 같은 객관적인 거,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 그리고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까지 이 세 가지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계속 진행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이터를 보면서도 우리 몸의 감각을 놓치지 않는 진정으로 개인화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원칙, 즉 출발점, MEV, 목적지, MRV, 진행 속도, 그리고 개인화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원칙들은 그냥 단순 정보 나열이 아니고요. 효과적인 훈련을 우리 스스로 설계하고 또 조절해 나갈 수 있게 돕는 하나의 완성된 사고의 틀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그 바탕에 있는 원리를 파악하고 장점을 취하면서 우리 자신의 고유한 상황에 맞춰서 수정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그 물고기를 그냥 받는 것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 도구들을 갖추면 우리가 훈련의 주인이 돼서 지속 가능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몸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은 그 즐거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애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